선생님 우리의 고2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 목소리는 아무래도 불안과 자책이 섞여 있었죠.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이미 벌써 1학년 때부터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뭐 이미 뒤처진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린 답은 명확해요. 절대 늦지 않았다. 언제 시작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중학생이라면 가장 황금기예요. 지금 내신과 수능에 쫓기지 않아도 관심사를 탐색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완벽한 보고서를 목표로 하지 말고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한번 아이가 스스로 모은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고1이라면 탐색을 하는 시기예요. 진로가 아직 안 정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 과목에서 호기심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시기예요. 추천하고 싶은 거는 다음으로는 AI 시대의 여러 가지 이제 변화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요새 AI가 발전을 하면서 여러 현장에서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학생과 학부모 모두 AI로 생기부를 써도 되는지, 어디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AI 활용을 가능한 영역과 혹은 넘지 말아야 할 선,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지. 네, 그 유명하신 조승연님의 탐구 생활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AI를 다룰 줄 아는 학생은 이제 학습 전반에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AI는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도구가 이제 필요하고요.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보면 내신도 잡아야 되죠. 수능 최저도 챙겨야 되죠. 거기에 학생부의 탐구력까지 보여줘야 되는 말 그대로 초사이언이 돼야 되는 시대죠. 근데 우리 아이들의 물리적인 시간은 하루 24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최저를 3합 7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또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되게 가고 싶어 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사실 어딜 쓰던 도전입니다. 안정권이란 없어요. 그럼 이제 교과 전형을 어떻게 보면 안정카드로 써야 되는데 이 수능 최저라는 허들을 또 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탐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뺏기기보다는 이 시간을 AI 도구를 활용해 좀 빨리 이걸 효율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신과 수능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제탐구 캠프에 가서도 대치동과 목동에서도 AI 쓰는 법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서도 AI 4가지 방법을 이제 올렸는데 추천드리는 거는 출처를 알려주는 퍼플렉시티라는 AI가 있고요. 그리고 논문이나 유튜브 같은 거를 빠르게 요약해주는 릴리스 AI. 내가 찾은 자료로 보고서를 빨리 기트를 잘 만들 수 있는 노트북 LM, 그리고 PPT의 구조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감마 AI, 이 정도 4가지는 아이들이 빠르게 습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줄여준 시간을 뭘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나머지 시간은 내가 만든 보고서나 내용을 보고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는 AI한테 모든 걸 맡겨버리는 것. 그걸 저는 사고의 외주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거는 제일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잘 활용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AI를 잘 다루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차이는 결국 어디서 갈린다고 보시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탐구 과정에서 AI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그것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AI를 잘 쓰는 학생과 못 쓰는 학생의 차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AI를 대리인으로 쓰느냐, 브레인 파트너로 쓰느냐. 도구는 똑같아요. 근데 태도에 따라서 이 사고력의 지평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AI를 못 쓰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3가지 함정에 빠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즉답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확실한 상태를 잘 못 견뎌요. 그러니까 3초 만에 나오는 정답에만 의존하는 그런 상태를 뜻하고, 두 번째는 정답의 환상이죠. AI가 해주는 얘기는 다 진짜일 거야.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검토하지 않고 그냥 맹신한다는 거. 그리고 3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사고의 외주화. 그러니까 모두 내가 왜 굳이 생각해? 그냥 AI가 해주는 대로 나는 그냥 뭐 500자 써줘. 뭐 보고서 써줘, 뭐 수학문제 풀어줘, 이런 게 제일 안 되는 지점들이고, AI를 잘 쓰는 학생들은 본인이 철저히 운전대를 잡고요, AI를 조수석에 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보자라는 태도로 협력하는 거죠. 그게 브레인 파트너로서 AI를 쓰는 경우를 말하고요. AI를 쓸 때 가장 이상적인 역할은 내가 뭔가 벽에 부딪혔을 때 다른 관점을 좀 제시해주고 논리의 빈틈을 짚어주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로 쓰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AI를 사용할 때 요즘 학생들은 AI가 경계해야 되는 지점 안에서의 이제 편리성이 조금 더 주목을 받다 보니까 보고서 초안도 쓰고 PPT도 만들고 자료 조사까지 다 하는 이제 현실인데요. 이 상황에서 대학은 무엇을 보고 이제 이 학생의 진짜 실력이다, 이거를 가늠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AI가 이제 조금 더 확장되고 보편화되고 그렇게 될 텐데 그 안에서 가장 더 중요해지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AI가 요새는 정말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주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모두가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최근에 또 제가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그 빅데이터 전문가 송계령 박사님이 세바시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고등학생 수행평가는 부모도 돕기가 어렵다. 너무 어려우니까 한 부모님이 자녀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그냥 챗 GPT랑 하라고. 그리고 어떤 UCLA 졸업생은 졸업식날 노트북을 들고 왔대요. 거기 이렇게 썼대요. 고마워요, 챗 GPT 덕분에 졸업했어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령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면접이 뜹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써온 글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서울대도 이제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봐야 된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는 AI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면접에서 들어가서 즉석으로 질문에 답하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 건 AI가 대신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학사정관으로 이제 현장에 있을 때도 아이들 뭐 면접 컨설팅을 지도할 때도 본인이 하지 않는 주제 탐구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묻게 되면은 반드시 걸리게 돼요. AI가 만약에 해준 것이 질문에 걸려들었다? 그러면 처음에 대답을 잘할 수 있으나 꼬리에 꼬리를 문 질문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제 탐구 캠프나 이제 고등학교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요새는 이제 AI 툴을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이 금방 단축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제가 뭘 하냐면 30명이든 40명이든 한 명씩 다니면서 다 물어요. 지금까지 네가 한 부분까지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공부는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가 아는 거를 말로 풀어내는 거. 그게 면접장 안에서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주어진 정답을 넘기는 게 아니라 의심도 해보고 그다음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자신의 언어로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을 넘어서는 인간 고유의 역량이고 이것이 2028 대입이 요구하는 진짜 탐구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8 교육과정 입시가 변하고 AI가 이제 보편화되고 그게 학생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혼란을 많이 느끼고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안정화돼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학부모나 학생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께 이제 작가님이 꼭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이나 뭐 위로의 말이나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에필로그에 썼던 얘기인데요. 제가 책을 집필할 때 강의실에서 만났던 한 부모님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었어요. 선생님, 우리 애 고2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 목소리는 아무래도 불안과 자책이 섞여 있었죠.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이 이미 벌써 1학년 때부터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뭐 이미 뒤처진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린 답은 명확해요. 절대 늦지 않았다. 언제 시작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중학생이라면 가장 황금기예요. 지금 내신과 수능에 쫓기지 않아도 관심사를 탐색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완벽한 보고서를 목표로 하지 말고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한번 아이가 스스로 모은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고1이라면은 탐색을 하는 시기예요. 진로가 아직 안 정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 과목에서 호기심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여러 학과들의 전공 가이드북을 좀 놓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 왜 가고 싶니? 하면 그냥 사람의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심리학과는 통계를 배우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되게 굉장히 놀라워해요. 이건 이과 아닌가요? 그런데 심리학은 단순히 사람 마음을 이야기하는 학문이 아니라 실험과 데이터로 인간 행동을 분석하는 과학적인 학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좀 저는 가고자 하는 학과가 있다면 진지하게 이제는 그 학과가 뭘 배우는지를 조금 고민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고2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1 때 그런 활동에서 씨앗을 좀 찾고 2학년 때 뿌리를 내리는 구조 그것만으로도 설득력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고3이라면 이제 완성을 좀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 반복되는 학생부 키워드가 있다면 그걸 마지막 탐구로 한번 연결을 지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작선이 다를 뿐 출발선이 어디든 전략만 다르게 가져가면 의미 있는 기록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 대신 구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책이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도 얻고 또 작가님께 여러 가지 궁금해할 만한 질문도 생길 것 같은데요. 그 책을 이제 접하고 읽을 독자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우리 애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그 마음을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소개한 진로, 독서, 주제 탐구 프레임은요.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비법이 아니에요.
공교육과 사교육의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보여준 성장과 시도의 순간들을 제가 모아서 저희 경험과 언어로 다시 풀어낸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이마다 속도도 방향도 시작도 다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요새 제가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고민하셔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최근 미국에서 직원 10,000명 규모의 회사인데 거의 4,000명 이상을 해고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AI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고소득 직업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AI가 지식을 무한히 확장시키기 때문에 그 지식은 누구나 손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직업의 구조, 지식의 가치, 교육의 방식까지 모두 달라질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 아이를 잘 대처해서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답 중 하나가 탐구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탐구력은 그래서 단순히 입시만을 위한 게 아니라 AI가 정보를 찾고 정리하고 글을 쓰는 시대에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엄마로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 당연히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바라는 거는 이 아이가 어떤 시대를 만나도 스스로 좀 질문하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 책은 학생부를 잘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입시를 넘어서 우리 아이의 그 긴 삶의 방향을 부모님과 함께 고민해 보자는 제안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오늘부터 이 한 가지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수업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게 뭐였어? 아니면 뭐 제일 기억이 나는 게 뭐야? 그래서 그 질문 하나에서 탐구가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작은 질문들이 쌓이면 아이의 학생부에는 그 자기 질문으로 배움을 확장해온 흔적이 보일 거고요. 대학은 그 흔적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펼쳐보고 이제 시작해볼까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걸어갈 그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